예, 안녕하십니까. 추석 후 박근혜 석방설 왜 나오나. 노컷뉴스의 아주 장문의 기사인데, 노컷뉴스야 뭐 대표적인 친문 언론사죠. 근데, 문재인 세력이 이 논리 가지고 박 대통령 구속을 연장하겠구나. 그걸 다 이제 알려준 기사입니다. 어제 우리 조원진 의원실 토론회 때 서정욱 변호사가 세 가지 이유로 법적으로는 절대 구속 연장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가 추가 구속 사유가 SK와 롯데의 K미르 재단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이걸 뇌물로 받잖아요, 특검에서. 그래서 이 수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 논리가 가장 그 뇌물 혐의라고 강하게 얘기했던 삼성의 K미르재단 출연금이 뇌물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뇌물이 아니다. 이건 뇌물이 아니다. 왜? 전경련의 이 회원사들이 원래 내던 출연 분담금 그대로 냈기 때문에 만약 삼성을 뇌물로 인정해버리면은 여기다가 돈 낸 전경련 회원사 전체가 뇌물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니다. 이건 분담금 그대로 낸 거다. 그렇게 삼성이 무죄가 나왔는데 SK와 롯데가 낸 출연 부담금이 뇌물이니까 추가 구속을 해달라.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논리하고 두 번째는 이미 SK와 롯데가 준 출연금이 뇌물인지 아닌지는 재판에서 다 심리했다. 롯데 관계자 그리고 SK 관계자 다 재판에서 심리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는 이미 다 끝났고요. 재판에 들어갔을 때는 수사가 이미 다 끝났으니까 재판 간 거 아닙니까? 수사할 것도 없고 재판에서 심리를 할 것도 없고 이걸 때문에 구속을 더 연장해야 되겠다. 성립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천적으로 6개월 구속 기간은 피의자를 위한 제도인데, 왜냐면 예전에는 막 일단 사람 잡아놓은 다음에 1년이고 2년이고 막 계속 붙잡아 놓으니까 법으로 6개월 이상은 붙잡아 놓을 수 없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수사와 재판을 한 다음에 기간 못 맞추면 원래 풀어주는 제도가 이 제도인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악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 제도가. 6개월 정도 수사와 앞부분 중요한 재판에서 피의자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봐서 구속을 해놨으면은 6개월 이후는 무조건 풀어주라는 겁니다, 이 제도는. 근데 지금 검찰과 재판부는 6개월 안에 그럼 선고를 끝나겠다며 일주일에 4번씩 10시간 이상 살인적인 재판 스케줄을 가지 않았습니까? 이건 피의자를 오히려 탄압하는 결과가 되니까 그 정도 했는데도 아직까지 재판을 못 끝냈으면은 풀어줘야 된다.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반론의 여지가 없죠. 여기 대해서. 여기 대해서 전혀 반론의 여지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노컷뉴스가 이제 쭉 이제 기사를 한 건데, 자, 이런 논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석방돼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내곡동에서 서초동까지 매일 아침 재판에 출석한다고 교통 통제를 해야 하고 극우단체들이 집회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삼성동에서 서초동으로 가는 길이 어떻게 되는지 경험했다. 한마디로 교통이 막힌다고 안 풀어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는 한 개인 자연인의 인권의 문제고, 아직까지는 대통령이
이 교통통제를 받는 이 권한이 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못 보내주고 그냥 계속 감옥에 집어넣겠다. 이게 지금 구속영장 이 취지와 맞습니까? 지금 이 내용이? 그리고 극우단체들이 집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옥에 계속 붙잡아 놓겠다. 차, 정말 큰일 났죠, 나라가. 이런 걸 버젓이 지금 이 구속 연장의 논리로 지금 친문 세력들이 지금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출석을 거부할 우려 또한 매우 높다. 재판에 나오지 않고 버틸 경우 어떻게 될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 미리 재판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해서 단정을 해가지고 안 풀어주겠다. 물어봐야죠. 그는 재판에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원래 검찰 수사도 지지층은 가지 말라고 그랬던 거를 지지층의 호소를 뒤로 하고 재판에 갔고, 전두환 대통령은요 일주일에 한 번 재판하는데 그것도 힘들다고 재판을 거부했습니다. 변호인단 다 사퇴하고 전두환 대통령 재판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니네 마음대로 해라. 이미 결정난 거. 5.18 그 특별법 사건 때 전두환 대통령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박 대통령 지금 재판 거부한 적 있나요? 전두환 대통령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못 참겠다고 이거 인권 탄압이라고 배째라. 니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나갔는데 박 대통령은 꼬박꼬박 일주일에 4번씩 나가지 않습니까? 지지층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정도로. 그리고 지금 이 보수파리들 박근혜 대통령 죽이기 하는 그 보수파리들 뭐 차기한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이거 가지고 박 대통령 칼질하잖아요. 왜 안 싸우냐 감옥에서. 그럴 정도로 모범생처럼 지금 꼬박꼬박 나가는 사람을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계속 구속해야 된다. 그리고 탄핵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니 청와대에서 지금 안 나왔습니까? 박 대통령이? 불복하려고 그러면 청와대에서 버티고 있었어야죠. 바로 집으로 갔잖아요. 불복한다? 나는 저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럴 개인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가 없습니까? 헌법재판소 그 판결문 그 엉터리 같은 판결문 저 같은 사람이 봐도 뻔하던데. 기업 자유의 침해? 그리고 국회가 탄핵 소추안으로 얘기한 것들은 다 빠지고 있지도 않은 당신이 박 대통령 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 대행이었던 황교안 대행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는데 박 대통령 관계도 없는 거. 그것 갖고 탄핵을 시켰는데 못 받아들이죠. 근데 그렇게 대놓고 말한 적도 있습니까? 박 대통령이? 그냥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다 이 말밖에 더 했어요. 나 저거 못 받아들이겠다 얘기한 적도 없잖아요. 이렇게 지금 해놓고 증거 조작과 증거 인멸, 증거 조작 가능성. 이미 지금 박 대통령과 엮여있는 그 정권의 김기춘 실장, 뭐, 조윤선 은강부 장관, 그리고 뭐 정호성 비서관, 1심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막 내일인가 차은택, 뭐, 창조경제정치센터 뭐, 센터장?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뭐 삼성에 특혜를 줬다는 그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1심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뭘 1심이 끝났는데 증거를 조작합니까? 다 끝났는데. 그리고 변호인단이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다 부동의했습니다. 증거로. 왜? 검찰이 도대체 어떻게 수사했는지 다 확인하겠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받은 증인 참고인을 다 불러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또 구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 이거 노컷뉴스가 제가 볼 때는 슬쩍 왜곡을 해놨는데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 받을 때는 그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동석을 했겠죠. 배석을. 근데 거의 250명 가까운 증인들이 이 진술할 때 거기 없었잖아요. 박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어떤 식으로 검찰이 짜맞췄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검찰이 신청한 증거를 부정하고 다 증인 선택, 참고인 채택을 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그 당연한 변론권이잖아요. 당연한 변론권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속을 연장하겠다. 마지막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는 없다 하더라도 재판 출석을 기피하면서 1심 재판이 무한정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원래 형사재판 같은 경우 대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 재판만 일주일에 4번씩 하라는 법이 있어요? 그거는 일주일에 4번씩 한 게 잘못된 거지. 이제는 구속 풀려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변론권을 보장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변론권을 보장해주지 않기 위해서 계속 구속을 붙들어 놓겠다, 감옥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언제 1심 재판이 끝날지 예상이 안 될 정도. 당연히 예상이 안 되죠. 이거 지금 증인이 몇 명입니까, 이거? 검찰이 조사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박 대통령이 직접 돈 받은 게 없으니까 묻고 들어서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짜맞춰서 결과적으로 삼성이 정유라에게 말을 빌려준 게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다. 이렇게 가려니까 250명 이상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이 재판이 그러면은 6개월 만에 끝낸다고요, 이거를? 한명숙 사건 같은 경우 돈 준 사람 정확하고 돈 어떤 방식 준 것 정확한 그 재판도 2년, 3년 끌지 않았습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근데 이거는 증인이 지금 이렇게 해놓고 10년 재판에서 더 정확한 진실 가리게 되면 10년 재판 해야죠. 일본이나 이런데 미국에 이런 스캔들 사건 터지면은 5년, 10년 갑니다, 진짜. 박 대통령만 빨리 그냥 거의 무기징역 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지금 이 친문 세력과 탄핵 세력이 지금 박 대통령을 감옥에 잡아놓고 이번에 뭐 10월 16일 날 구속 연장이 되면은 대충 빨리 한 달 안에 다 증인 신청 포기해버리고 연말 안에 무기징역 때리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논리만 보고, 법적 논리만 보고 박 대통령이 이제 석방이 될 수 있겠다 했는데, 이 노컷뉴스 이걸 보니까 엄청난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되겠구나. 단순히 박 대통령이 감옥에 있고 집에 있고 이 문제가 아니라 석방이 되면 재판이 길어지면서 거짓 탄핵의 진실이 계속 터져나올 것 같기 때문에 감옥에 붙잡아 놓고 빨리 무기징역을 때리겠다는 작전을 세웠기 때문에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법조인이고 언론인이면은 상식에 입각한 주장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 노컷뉴스 이 기자 이름 좀 봅시다 이거. 김현정 앵커와 권영철 CBS 선임 기자 이런 수준의 글들을 쓰고 뭐 똑같지 않겠어요 이거? 이런 식의 논리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탄핵 세력과 친문 세력들이. 내일 중앙지법 5시, 금요일 5시에 그동안 우리 대한애국당이 전국에서 받은 박 대통령 무죄 석방 서명지를 법원에 제시하고 박 대통령 구속 연장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그리고 집회 신고도 해놨기 때문에 기자회견 마치고 박 대통령 재판 마치고 나오는 거를 배웅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 요즘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 궤변과 진실 파괴 짓들을 하기 때문에 예상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그냥 말이 안 되는 짓들도 벌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이 법 논리면은 뭐 되겠지. 안 통한다는 거죠. 지금 뭐 화이트리스트 수사 저도 지금 걸려 있는데 그래서 법 논리는 제가 아무리 봐도 도저히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전직 대통령한테도 이런 식으로 가는데 다 감당해야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선택한 길이고
그 잘못된 선택을 막지 못한 사람들이 다 감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내일 오후 5시 기자회견, 그리고 토요일 2시 대학로 마론의 집회. 총 단결해서 박 대통령 구속 연장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